집에 돌아와서 아,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후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절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덜 후회하고 덜 흔들리고 훨씬 더 존중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가 나서 뱉은 독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별 생각 없이 괜히 성실하게 대답해버린 말입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내 형편을 함부로 재고 내 가족을 입에 올리고 내 약점을 기억하고 심지어 내 과거를 쉽게 평가하게 됩니다. 말은요, 내 입에서 나갈 때는 그냥 정보 같지만 남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재료가 됩니다. 비교의 재료가 되고 소문의 재료가 되고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 앞에서 부드럽게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고 오래 살아보면 결국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나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쉽게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부터 물으면 답해 주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랬습니다. 남이 묻는데 성의 없이 넘어가면 괜히 내가 차가운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했고 솔직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알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솔직함을 늘 따뜻하게만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질문은 진심이지만 어떤 질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은 걱정하는 척하며 여러분의 사정을 재고 어떤 질문은 친한 척하며 여러분의 약점을 찾고 어떤 질문은 그냥 심심풀이처럼 던져졌지만 결국 여러분을 한 줄로 정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말씀드리려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아무리 친해 보여도 깊게 대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훨씬 덜 후회하게 되고 훨씬 덜 흔들리게 되고 무엇보다 더 오래 존중받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말재주가 아니라 경계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사람을 밀어내는 차가움이 아니라 내 삶의 품격을 지키는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자세히 답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돈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연금은 얼마나 받느냐? 퇴직금은 어느 정도였느냐? 요즘 형편은 어떠냐? 자식에게 얼마나 해주었느냐? 집값은 얼마나 올랐느냐? 겉으로 들으면 안부 같고 관심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아주 빨리 분류하는 질문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숫자를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지 않고 경제 형편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연금이 많은 사람, 형편이 넉넉한 사람, 혹은 사정이 어려운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아주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돈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면 시기와 기대가 따라 붙습니다. 형편 괜찮으시잖아요. 이번엔 좀 더 내셔도 되겠네요. 도와주실 수 있지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돈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면 동정과 무시가 따라 붙습니다.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아끼며 사시는구나. 이런 말들 속에는 사람을 아래로 보는 시선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둘 다 기분 좋은 존중은 아닙니다. 둘 다 여러분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편으로 보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돈에 대한 이미지는 한번 생기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숫자를 내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가 물으면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만 답하시면 됩니다. 그럭저럭 감사하게 삽니다.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없습니다. 지낼 만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짓말도 아니고 무례도 아닙니다. 그저 불필요한 문을 닫는 말입니다. 상대가 더 캐묻더라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같은 말을 조용히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은 무례가 아닙니다. 반복은 경계입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존중받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자세히 풀어놓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식 이야기와 가정사입니다. 사람들은 자식 안부를 참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아들은 뭐 하느냐? 딸은 잘 지내느냐? 며느리와는 사이가 어떠냐? 사위는 괜찮으냐? 손주는 자주 오느냐? 이런 질문은 참 따뜻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마음을 풉니다. 그런데 가정사는 한번 밖으로 나오면 가장 쉽게 소문이 되고 가장 오래 남는 이야기가 되기 쉽습니다. 자식 이야기는 자랑으로 흘러도 문제고 하소연으로 흘러도 문제입니다. 자랑을 길게 하면 듣는 사람 마음속에 비교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소연을 길게 하면 처음에는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자신이 피곤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만나면 늘 자식 얘기만 하시는구나, 집안 걱정만 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부모가 밖에서 한 말이 언젠가 자식 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자식은 상처를 받습니다. 엄마는 왜 밖에서 내 이야기를 하지? 아버지는 왜 남들 앞에서 우리 집 얘기를 하지? 그 한 번의 서운함이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지혜는 가족을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 자식 이야기를 물으면 이렇게 짧게 답하십시오. 다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지요.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아이들도 바쁘고 저도 제 생활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직장, 연봉, 갈등, 결혼 계획, 재산 문제까지 줄줄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묻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더 짧게 끊으십시오. 다들 잘 지냅니다. 각자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 정도의 단정함이 곧 품격입니다. 가족을 밖에서 함부로 소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묘한 무게가 생기고 그 무게가 결국 신뢰가 됩니다. 세 번째로 절대 깊게 대답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건강 문제와 몸에 약한 부분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건강 이야기가 가장 흔한 화제가 됩니다. 어디가 아프다, 어느 병원에 다닌다, 무슨 약을 먹는다, 혈압이 어떻고 혈당이 어떻고 잠을 못 자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하다는 이야기가 모임만 가면 끝없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의사에게는 말해야 하고 가족에게도 말해야 하고 함께 도와줄 사람에게는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서 건강 문제를 너무 자세히 늘어놓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하고 묻기만 하면 병원 이름부터 검사 결과, 먹는 약의 종류, 아픈 부위의 느낌까지 다 꺼내놓습니다.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내 고생을 누군가 알아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기보다 아픈 사람, 약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때로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미지를 약하게 만드는 정보가 됩니다. 그러니 누가 건강을 물으면 이렇게 답하십시오. 나이만큼 조심하며 지냅니다. 관리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씩 챙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품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거짓말도 아니고 내 약점을 다 펼쳐놓는 무방비도 아닙니다. 내 몸을 내가 돌보고 있다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더 캐묻는다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십시오. 건강은 매우 사적인 영역입니다. 내 몸의 사정까지 아무에게나 자세히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함부로 털어놓지 말아야 할 것은 깊은 속마음과 외로움, 우울함 같은 내면의 약점입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문득 허전해지고 괜히 눈물이 나고 사람 속에 있어도 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다정한 얼굴로 요즘 많이 힘드시죠? 마음이 허전하시죠? 밤에 잠은 좀 오세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쉽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정말 다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나 사실 너무 외롭다. 사는 게 허무하다. 자식도 섭섭하고 사람도 믿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한꺼번에 꺼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누군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관계는 늘 같은 온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 편 같던 사람도 내일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오해 하나로 사이가 어색해질 수 있고 이해관계가 생기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털어놓은 속마음은 내 약점이 됩니다. 내가 힘들어서 했던 말은 남의 입에서는 원래 많이 불안한 분이야. 늘 우울한 편이래.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속마음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외롭고 흔들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깊은 속마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극소수에게만 꺼내십시오. 혹은 글로 적어도 좋고 기도로 풀어도 좋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잠깐 가까워진 사람 앞에서 분위기에 기대어 밑바닥까지 털어놓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하고 물으면 이렇게 답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마음을 잘 다잡으려 합니다.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지만 감사한 쪽을 보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괜찮은 척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아무에게나 흘리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단정히 다루는 사람에게 더 큰 존중을 보냅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의 실수와 흑역사, 후회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도 참 쉽게 합니다. 젊을 때 크게 후회한 적 없느냐? 한때 실패한 적도 있지 않느냐?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겸손해 보이기 위해 혹은 인간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자기 과거를 웃으며 꺼냅니다. 내가 그때 참 철이 없었지. 그때 잘못 판단해서 크게 손해봤지. 젊을 때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는 여러분의 교훈보다 여러분의 실수만 기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남의 과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보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먼저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반성의 뜻으로 말했어도 남는 것은 저분은 그런 실수를 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안정감과 신뢰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흑역사를 자세히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쌓아온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과거를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짓말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거는 설명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태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후회되는 일을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십시오. 지나간 일에서 많이 배웠지요. 그 덕분에 지금은 더 조심히 삽니다. 후회보다는 오늘을 잘 살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고
굳이 세세한 장면을 꺼내지도 않으며 지금의 나를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이미 정리한 과거를 굳이 다시 입으로 꺼내어 현재의 대화 속에 살려낼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가게 두고 현재의 단정함으로 서는 것, 그것이 어른의 무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대 자세히 답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와 가정사, 건강 문제와 몸의 약한 부분, 깊은 속마음과 내면의 약점, 과거의 실수와 후회. 이 5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그 말이 나를 평가하는 재료가 되기 쉽고, 시간이 지나면 소문이 되기 쉽고, 결국에는 내 발목을 잡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셔도 됩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내 삶의 경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만 하면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입을 닫는 연습만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입을 열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내 사생활을 흘리는 말 대신 나를 빛나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칭찬과 감사입니다. 모임에 가보면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얘기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합니다. 오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태도가 참 따뜻하십니다. 이런 말은 단순해 보여도 사람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취향과 내면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 건강, 자식 이야기만 반복하면 대화는 쉽게 비교와 결핍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산책, 차 한 잔, 꽃, 음악, 책, 햇살, 바람, 작은 배움 같은 이야기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요즘은 아침 햇살 보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며 음악 듣는 시간이 좋더군요. 꽃 하나 키우는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습관입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늘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요즘 나는, 지금은, 앞으로는, 이런 말에는 살아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조금씩 걷고 있습니다. 책 한 페이지라도 읽으려 합니다. 앞으로는 마음을 더 평안하게 쓰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은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도 나를 가꾸고 있다는 태도입니다. 바로 그 태도가 노년의 생기이고 권위입니다. 여러분, 존중받는 어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정보는 줄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은 늘리고 사생활을 설명하는 대신 삶의 향기를 전하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결국 오래 기억되고 깊이 존중받으며 인간관계에서도 덜 지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이 세 문장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럭저럭 감사하게 삽니다. 다들 자기 자리에서 잘 지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오늘을 잘 살려고 합니다. 이 세 문장에는 숫자도 없고 불필요한 설명도 없고 남을 평가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어른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화를 좋은 곳으로 옮기십시오. 그런데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세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요즘은 산책하는 재미가 참 좋더군요. 작은 기쁨을 챙기며 지내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대답을 피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따뜻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며 내가 너무 쉽게 내 사정을 말해서 후회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괜히 돈 이야기를 했다가 마음이 불편했던 적, 자식 이야기를 늘어놓고 집에 와서 찜찜했던 적, 아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스스로 초라해진 느낌이 들었던 적, 마음의 약한 부분을 털어놓았다가 괜히 더 허전해졌던 적, 과거의 실수를 웃으며 꺼냈다가 집에 와서 후회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억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배우며 살아왔고 그것 또한 세월이 준 공부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달라지면 됩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답하지 말고 한 호흡만 늦추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면 됩니다. 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 나는 내 삶을 아무에게나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나를 지킬 자격이 있다. 이 생각 하나만 마음에 들어와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말이 짧아질수록 삶은 오히려 더 조용해지고 말의 선이 분명해질수록 여러분의 품격은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가는 과정만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는 힘이 생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다 보여주는 것이 정직인 줄 알았지만 세월은 우리에게 더 깊은 정직을 가르쳐 줍니다. 나를 함부로 내주지 않는 정직,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정직,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정직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직을 가진 사람은 요란하지 않아도 깊습니다. 강하게 말하지 않아도 무게가 있습니다. 많이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히 존중받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방패처럼 남기를 바랍니다. 누가 선을 넘는 질문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부드럽고 단단하게 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다 설명되어야 할 가벼운 삶을 살아온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월은 아무 자리에서나 꺼내어 평가받을 만큼 얕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계절을 지나왔고 그 안에서 수없이 참고 견디고 배우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자기 삶의 문을 지키며 살아가셔도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조용한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깊고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부디 앞으로의 날들은 여러분의 입이 가벼워지는 방향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여러분의 노후가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고요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